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EID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트로는 사실상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없고요. EID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독자분들이시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소식이 시간 외 단일가에서 나왔습니다. 회사가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차트상으로 봐도 조정 국면에서 거래량 완전히 죽은 상태로 9월 10월에 나올 이슈를 좀 기다리고 있는 전형적인 재료를 좀 기다리고 숨죽이고 있는 상태였는데, 갑작스럽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렇게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상증자에 대해서 간략히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EID 현재 상황이라든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우선 유상증자는 무언가 필요한데,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이 없을 때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은행권, 제도권의 은행에 가서 여러가지 제 신용을 보고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친한 친구한테, 아는 사람한테 돈을 꾸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 2금융권이 아닌 사채, 그죠? 이런 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죠. 제가 이걸 가지고 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기 위한 어떤 학자금에 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 누군가한테 빌린 돈을 갚는, 돌려막기 하는 빚을 갚기 위한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제가 저희 가족들 밥이나 필요한 것들을 사는데 쓸 수도 있고요. 회사를 따지면 회사가 급할 때 회사에서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채권 발행, 아니면 주식을 유상증자, 주식을 증자함으로써 그 주식을 누군가한테 살 수 있게 하는 권리를 주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자금에 쓸 수가 있죠. EID는 오늘 공시에 따르면 유상증자를 했는데요. 그 유상증자가 여러가지 지금 중요하게 보실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3자 배정으로 했느냐, 아니면 그게 주주 배정, 기존에 들고 있었던 주주분들한테 먼저 좀 사실 권리를 주고 나서 주느냐, 아니면 일반 공모, 불특정 다수가 모두가 사면 되는 그런 증자를 했느냐 라고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선택을 했다. 일반 공모 증자. 오죽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죠? 자신이 없었으면 이걸 선택했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은 상당히 별로 좋지 않은, 세계의 증자 방식 중에서는 제일 안 좋은 게 일반 공모 증자입니다. 우선 팩트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얘가 여러 가지 선택권 중에서 유상증자를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일반 공모 증자를 선택했다. 이거는 악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왜 얼마나 이 자금 조달을 뭐라고 할까요? 했느냐 라고 보면, 그죠? 라고 보면 보시죠. 우선은 이 증자의 신주 수가 몇 주냐면, 그죠? 자, 1000, 만, 100만, 1000만, 억, 10억, 그죠? 보시면 주식수로 22억 주입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죄송합니다. 2억 주입니다. 2억 주. 2억 2200만 주. 2억 2200만 주입니다. 그죠? 2억 2200만 주. 자, 이 정도나 증자를 하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525억이에요. 525억. 예, 525억 플러스 6억, 5억 막 다 해가지고 다 해서 총 금액을 따져보면 얼추 지금 그죠? 552억에다가 60억에 50억에 그죠? 630억에 780억 한 790억 거의 800억 가까이 그죠? 지금 증자를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 자금 뭔가 그 EID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뭐 2차 전지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화장품 관련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공장을 뭐 공장 라인을 신설한다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추가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자금에 들어간다. 시설 자금. 거기에 그나마 525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우선은 증자를 하는 것도 별로 좋진 않은데 그 증자 중에서도 방식이 3자 배정, 주주 배정, 일반 배정이 있는데 일반 배정으로 제일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그나마 지금 생각했을 때 제가 보면 자금 조달 목적 중에서 만약에 운영 자금에 많이 들어갔다. 그죠? 그랬다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아주 최악질의 유상증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그나마 다행인 건 시설 자금. 뭔가의 시설에 대해서 투자할 만한 자금의 가장 많은 포션을 뒀다. 그죠? 이 525억이라는 큰 돈을 시설 자금에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영 자금은 뭐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뭐 그런 거죠. 아까 가족으로 따져보면 가족 밥 먹는 데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죠? 이게 한 6억 정도. 제가 단위가 지금 맞죠, 여러분들? 제가 자꾸 단위에 좀 헷갈려가지고. 그죠? 자,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아이고, 죄송합니다.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예, 60억 정도가 예, 운영자금에 지금 들어가고 시설자금에 525억이 들어가고요. 채무상환에 56억. 뭐 채무상환자금은 나쁘진 않을 것도 같아요. 부채가 그죠? 부채가 지금 보면 EID가 뭐 유동부채가 뭐 부채를 보면 전체적으로 한 반기 말 기준으로 1200억 정도 돼요. 그 중에서만 56억 정도 부채 쓴다고 하니까 뭔가 큰 비중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채를 갚으면 그거에 대한 뭐 이자도 덜 낼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유상증자가 좋게 표현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이게 한 150억 150억. 보통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은 뭐 자회사에 있는 회사의 그 증권을 취득해가지고 비중을 좀 늘리기 위한 걸로 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회사가 아니더라도 타회사에 투자함으로써 이 자금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하고 또 시설자금 이쪽에서 많이 좀 쓴 것을 보면 어쨌든 이 자금 조달의 목적이 올바르게만 이 그 명시되어 있는 대로 쓰인다면 그나마도 다행인 것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다행. 시설자금에다가 어쨌든 525억이라는 돈을 투자가 되고 타법인도 그렇고요. 채무상환에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게 다 제로인데 운영자금에 몇백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회사 문 닫기 싫어서 그냥 증자해가지고 그거 다 회사 버티는 데 쓰는 거일 수가 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지금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금액이거든요. 얼마에 그러면 신주가 발행되느냐. 공모는 27일, 28일 9월 27일, 28일에 공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신주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상장이 10월 14일날 돼요.
이 10월 14일날 되면 이때는 주가의 하락을 뭐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 27일, 28일 공모가 확실히 좀 되고 나서, 사실은 상장이 다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으면 그때는 흐름을 좀 파악할 수가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 혹은 갑작스러운 어떤 상승을 경험할 수도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은요, 해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벌어졌다. 우리가 보통 이 주식을 투자를 할 때 많은 재무제표들을 보는데, 중요하게 저는 보는 게 뭐냐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뭐 부채,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보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을 조심해서 봐야 되는 좀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있어요. 이익잉여금. 회사가 수익 낸 돈으로 얼마나 자본금, 남는 돈으로 좀 이렇게 쌓아놓고 있느냐, 여유가 좀 있느냐예요, 지갑에. 근데 이 자본이 물론 증가는 하고 있어요. 자본이 증가는 하고 있다. 플러스지만 자본금이 플러스로 지금 1,800억 정도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이익에 따른 이 자본금은 지금 손실입니다. 손실. 그래서 이익을 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수익이 난 것은 그런 자본은 아닌 상태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금이 필요할 때 유상증자를 좀 택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현재 주가가 500 마감이 518원으로 됐나요? 마감이 521원으로 좀 된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 주가의 신주가 발행은 363원이에요. 지금 그만큼 좀 싸게 발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보면 유상증자 많이 하는데 신주가 발행가액이 그 주식보다 높은 경우도 있어요. 현재 오늘 만약에 발행 공시가 떴잖아요, 시간회에서. 그거보다 신주가 발행이 높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높은 경우도. 근데 지금 이거는 현재 주가보다도 싸게 발행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것도 뭐 주주 배정이라든지 삼자 배정이라든지 이런 방식의 조금 더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일반 공모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주들이 열받을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다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러 가지 이 자금들로 어떻게 쓰냐를 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증자 방식 첫 번째 보시고 자금 조달 목적 보셔야 되는데, 그 증자의 자금 조달 목적이 525억짜리 이 시설 자금하고 이 150억짜리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다. 그렇죠? 채무 상환하고 운영 자금도 한 6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어쨌든 뭐 다양하게 쓰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 시설 자금에 들어가는 게 맞다. 근데 이제 이렇게 유상증자 띄워넣어 놓고 보통 투자를 하시다 보면 좀 주주 달래기용 공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장 전까지 주주 달래기용 공시, 예를 들면 좋은 공시 뭐 있을까요? 이 시설 자금으로 뭐 2차전지 어디 투자한다 라든지, 아니면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서 타법인 뭐 좀 이슈가 될 만한 섹터에 있는 좋은 재료가 있는 그런 회사를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다라든지, 그죠? EID가 2차전지와 스푸트니크로 이슈가 된 회사잖아요, 그죠? 그런 공시가 좀 나오면서 한 번쯤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때 이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반등이 나온다면 반등 나올 때 비중 축소해서 날리느냐, 아니면 상관없이 10월 14일 날에 신주 상장 예정이 돼서 신주가 상장되고 주가가 밀려도 거기서 바닥을 다지면서 간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판단 하에 들고 가겠느냐, 그 판단을 하실 때가 이제 뭐 한 달, 그죠? 지금 벌써 9월이니까요. 한 달 반 정도 안에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죠.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용 자금 목적, 그죠?
자금 사용에 대한 목적이 525억이 시설 자금, 운영 자금에 60억, 채무 상환에 56억, 타법인 출자 자금에 150억, 그죠? 기타 자금에 뭐 14억, 그죠? 이와 관련하여 공시 의무사항 발생 시 확정 공시. 이게 뭐냐?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공시를 말씀드리는 거야. 이거 시설 자금 뭐 했을 거냐? 운영 자금 뭐 했을 거냐? 채무 상환 뭐 상환할 거냐? 뭐 타법인 출자 자금이라고 타법인 뭐 어떤 거에서 타법인에 관련된 출자 자금으로 쓸 거냐? 뭐 인수를 할 거냐? 뭐 아니면 그 타법인의 주식을 삼으로써 그 소유권을 좀 늘릴 것이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보면 여기서 그리고 9월 27일, 9월 28일 이틀간의 청약 기간에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한번 살펴볼 만할 필요가 있는 건 이거 같습니다. 내용,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디가 최근에 나왔던 뭐 공시 여러 가지를 좀 그 살펴보면, 공시 중에서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지금 보면 이제 8월 5일 나왔던 공시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7-12 토지 및 건물, 이게 65억이죠, 그죠? 자산 총액이 225억 맞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단위가 헷갈려서 아니네요. 2258억이네요. 자, 보면 여기서 필요한 그 양수 금액을 봤을 때 지금 건설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을 했다. 그죠? 매입을 했는데 잔금을 9월 30날 치른다. 그죠? 중도금을 또 내야 되고 8월 30날 이건 뭐 냈겠죠? 그죠? 거래대금 지금 냈겠죠? 문제없이 냈을 거라고 좀 보입니다. 잔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9월 30일까지 내야 되는 이 토지 및 건물을 사기 위한 잔금이, 자,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387억 원을 내야 되는 거죠. 387억 원. 그죠? 387억 원을 지금 내야 되는 상태에서 시설 자금의 용도로 자금 조달 목적을 하는데 납입일이 청약 예정하고 납입하고 이게 9월 30일 날짜가 묘하게 떨어지면서, 그죠? 525억 중에서 약 387억 정도는 이 지금 토지 및 건물,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 및 건물의 매수에 쓰는 것이 아닐까, 잔금 치르는 데에. 뭐 요런 뭐 추측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지금 이 토지 및 건물의 소위 말하는 그 권리와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를 떠넘겨 받는 이 양수를, 이 건물을 갖다 어쨌든 사는데 잔금을 좀 치르는데 금액이 좀 쓰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요 시설 자금으로 보통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시설 자금이 있다면 공장 증설, 뭐 라인 증설 막 이런 건데, 뭐 어떤 뭐 투자적인 자금의 용도로. 근데 그게 지금 그렇게 과연 될 것이냐, 요거에 대한 공시를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주식 금액도 현재 금액보다 적고 일반 공모증자로 했고 악재고요. 그나마 자금 조달 목적이 시설 자금하고 타법인 취득, 요런 거에서 한번 좋은 공시를 한번 기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고, 자, 차트로 한번 가서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정도 수준이 과연 될 것이냐. 자, 보면 자, 우선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 쭉 당겨 볼게요.
이 종목이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게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만약에 이 600 한 30원 정도 라인을 만약에 돌파했다면 이게 좀 주봉이거든요, 여러분들. 얘가 지금 여기서 한번 크게 눌리고, 그죠? 계속 눌리고 여기가 깨버리면서 음봉 나왔죠. 그리고서 계속 질질 흐르다가 한번 치고 쭉 갔다가 한번 또 치고 여기서 이제 좋은 이슈 나오면 빵, 이게 가능했었던 자리인데 지금 이 악재, 라면 악재가 터진 이 유상증자, 일반 고무 유상증자가 나오면서 완전히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면. 자, 여기서 그렇다면 거래량이 좀 실렸던 자리, 거래량이 좀 실렸던 자리를 보면 요런 정도 거고요. 아마 요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주봉 자리는 좀 잘 안 보이고 월봉을 한번 볼까요? 이게 한번 눌렸을 때 아마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얼마까지 10% 빠져가지고 466원 정도에 빠졌죠. 10%밖에 안 밀리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제일 베스트는 월봉상으로 정말 12평선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더 훨씬 밀릴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유동 주식수 한 발행 주식수가 지금 이게 잠시만요. 자, 8억 주 정도고, 8억 주 정도에도 2억 주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25% 정도 됩니다. 그죠? 8억 주 대비해서 2억 주니까요. 그러면 그 8억 주 대비해 가지고 발행 주식 새로 유상증자되는 게 2억 주면 그 비율만큼 빠진다라고 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니까 약 한 25% 정도, 25% 정도 빠진다고 보면 되는데,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러면 517원인데 517원에서 25%면 0.75 곱하면 380원 정도, 뭐 한 387원은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우선은 가장 베스트로 생각하는 거는 한번 쫙 밀리고 갭으로 밀릴 거예요. 아마 갭으로 월요일날 갭하락 시작해서 380원 정도를 지켜주면서 완전 찍고 반등해서 종가가 가능하다면 한 450원 정도까지 만약에 튕겨주고 마감하는 거. 이 한 380원 정도 라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상 증자되는 주식 수와 발행되어 있는 주식 수를 부모 분자로 해가지고 나눴을 때 한 25%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눌리면 한 380원 정도. 근데 이 450원이라는 금액은 월봉상으로 12평선 정도는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밀리고, 만약에 조금 이렇게 아래꼬리 달고 반등해서, 그죠?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죠?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아래꼬리 달면서 반등해주는 캔들이 나오면서 마감하는 거. 그 다음에 공시로 어떤 자금에 쓸 것인지.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아이고, 여기서 보면요, 예를 들면 뭐 이 정도 수준만이라도, 아이고, 이게 자꾸 제가 양봉을 하네요. 음봉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게 그냥 뭉툭하게 이렇게 375원까지 다 끝내버리면 더 훨씬 밀릴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눌리더라도
요정 그 음봉으로 좀 마감하는, 밀리더라도 갭으로 해서 밀리더라도 음봉이라도 아랫꼬리 달거나, 아니면 정말 대박인 거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한번 나와주는지, 아예 이렇게 뭉툭하게 끝나버리면 화요일까지도 밀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아랫꼬리 달면서, 그죠, 아랫꼬리 달면서 이렇게 음봉인데도 망치형으로 아랫꼬리 달면서 수급이 좀 들어와 주는 느낌. 아니면 정말 베스트는 이렇게 길게 꼬리 달고 뭔가 좋은 이슈가 터져서 올라가 주는 거. 이거를 셋 중에 아마 하나일 겁니다, 제 생각엔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금요일날 시간이 다닐까 공시 띄워놓고 밀어버렸기 때문에 아마도 뭔가 좋은 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공시를 내긴 낼 거예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게 뭐 스푸트니크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거나, 아니면 2차 전지에 대한 걸 내거나, 아니면 탑업인 그 주식 뭔가 취득에 대한 이슈라든지, 아니면 시설 자금 뭐에 투자할 것이냐, 그런 게 좀 나와줘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봤었던 EID에 대해서 조금 더, 물론 밀릴 것은 자명하지만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한번 쳐주고 눌러주고, 그죠? 눌러주는 게 한 요 라인 정도까지, 뭐 400원 정도 언저리에서 한번 눌러주고 나서 좋은 이슈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나온다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죠? 한번 확 눌러주고 보통 이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될지를 한번 다음 주 시장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에서 이미 한가 마감했기 때문에 갭 하락으로 밀리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뭐 오늘 새벽에 WHO EMA 승인됐다 라든지, 뭐 한국에서도 스푸트니크 V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라든지, 이런 소식이 겹겹이로 나오면서 2차 전지 시설 뭐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상증자에 따라 공시가 뜬다든지, 이런 정말 그 예상치 못한 공시가 다시 한 번 더 뜨지 않는 이상에는 월요일날은 무조건 개파락이다. 최대 25%까지도 지금 밀릴 수 있다. 하한가 마감할 것 같지 않거든요. 저는 30% 그냥 뭉툭하게 마감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방식의 하락보다는 쭉 밀려버리고 한번 이렇게 아랫꼬리 좀 달면서 올라오는지, 아니면 뭔가 공시나 이슈가 뜨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밀려도 앞서 말씀드린 그 387원 정도가 맥스가 아닐까. 25%. 이 정도 자리입니다. 그게 엄청 많이 밀리기는 한 거예요. 이 정도 자리입니다. 근데 이 정도 자리는 소위 말하는 이 검은 색깔 중장기 이평선, 제가 세팅하고 있는 300이평선을 닿는 정도 수준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300이평선을 이렇게 돌파 시도하고 눌렸다가 돌파 시도하고 나서 안착해주고 급등이 출발했죠. 여기서 다시 안착해주고 다 출발했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얘도 밀려서 만약에 최악이면 517원에서 증자되는 숫자와 현재 지금 상장되어 있는 숫자를 나눈 25% 정도 순위 약 387원이니까 맥스로 정말 눌려서 월요일날 갭으로 밀어서 빠지면 이 자리다. 여기가 아마도 302평선도 좀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로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여기가 아마도 지켜지면서 이제 뭐 요 구간대에서 좀 이렇게 횡보를 좀 하다가, 그죠? 쭉 횡보를 하다가 어떤 이슈와 함께 가든 올라가든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EID가 요런 상태로 지금 종가 마감을 그냥 해버렸기 때문에 좀 좋은 긍정적인 공시가, 항상 이제 요 증자되고 나서는 요런 또 내용들을 꼭 공시를 해줘야 돼요. 관련해서 공시 의무사항 발생시 확정 공시, 예를 들면 여기 금액이 너무 뭐 큰 거 같으니 작은 거 같으니 금액을 기재 정정을 해가지고 좀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세부적으로 자금 조달 목적에서 뭐로 쓰는 건지를 내용 나온다든지, 그런 걸 좀 기다려 보시면서 주말에 좀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좀 숨고르기 하시면서 쉬시는, 좀 쉬면서 좀 지켜보시는 그런 우리 주주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EID만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고, 답답하시겠지만 주식 투자하다 보면
유상증자, 무상증자부터 해서 별일 다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쉽네요. 아쉽지만 뭐 유상증자를 EID가 뭐 동전 주기도 하고 자본금 뭐 유보율도 좋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뭐 조금은 이렇게 예상은 하긴 어렵죠. 좀 그럴 수도 있을까라는 정도 수준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었겠지만 아마도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여기 EID의 이슈가 있어서 조금 지켜보는 이런 뭐 여러 그 투자하는 조금 국지 있게 투자하는 분들도 아마 좀 물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이 OBV로 보통 제가 뭐 세력의 매집이다 아니다를 좀 보는데 계속 보면 상승일 때의 거래량이 계속 높게 측정이 되면서 오히려 음봉보다는 양봉에서의 이런 상승 계속 지금 모아가는 이탈 자금이 없는 이런 흐름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최악으로 빠져야 한 380원 정도라고 보고 그 자리는 참고로 항상 이 EID가 강하게 좀 상승을 했었던 자리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보긴 어렵겠지만 개파락은 피할 수 없지만 월요일 시장 한번 나오는 걸 보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월요일날 시장을 한번 EID 다시 한번 꼼꼼히 좀 보면서 EID는 제가 잊지 않고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